저희 아들이 10살인데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저도 가르쳐주다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을 먹자 이렇게 해서 놓고 식탁에 나와서 밥을 먹고 조금 딴짓하고 놀다가 들어가면 적어도 만약에 5문제를 못 풀었으면 3문제 정도는 자기 스스로 풀더라고요. 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특히 단 거 먹었을 때. 그렇죠. 네. 아, 단 거. 좀 아들이 단순해서 네, 네. 이게 확 정신을 놓고 나면 네.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하고 풀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걷는 것도 뭔가 팁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아이들은요. 학생들은 통찰이 빨리 와요. 그런데 지갑이랑 핸드폰을 들고 나간 학생들은요. 계속 걸어요. 왜?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면요. 내가 자꾸 뭐 해야 될지, 다음 약속은 뭔지, 그쵸? 그 다음에 내일 숙제가 뭔지 이걸 생각하게 돼서 지금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목적을 계속 갖고 걸어요. 무목적으로 걸으셔야 돼요. 예전에 네. 그 수능 볼 때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딴 문제 풀다가 다시 와서 풀어라. 그럼 풀릴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딴 문제 풀다 왔더니 종치더라고요. 결국 못 풀었어요. 놓쳤구나. 네. 영원히 지나간 거야. 결국 못 풀었어요. 안타깝다. 네. 아, 물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있어요. 어떨 때 육감이란 말을 쓰시나요? 뭐 저만의 촉을 세울 때. 그쵸, 촉. 네. 우리가 이 촉을 얘기할 남자가 때는. 오늘 내가 예상치 못한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쓴 것 같은 표정이 읽힌다. 증거는 없는데.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는데. 근데 결국 이틀 뒤에 그게 맞았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육감이 육감적이구나. 맞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자의 네. 육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육감이라고 얘기할 때, 자, 증거가 있으면 육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오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듣고. 증거가 있으면 돼. 증거가 없는데도 왠지 그게 생각이 되고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맞을 때 우리는 육감이 적중했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아직 안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감을 합치면 우리가 왜 그런 육감이라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 손 씻었다. 나 지금 손 씻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 이제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죠. 참 그 사람 따뜻해. 체온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죠. 체온 높으면 그건 병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떨 때 씁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근한 사람한테 쓰죠.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이게 다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감각에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육감이에요. 다 좋다, 다 좋아. 못 고르겠다. 나 미치겠네. 힘들다. 나랑 가까운 너무 힘들다. 어디 화면 골라? 꺼주세요. 어디 화면 골라? 꺼주세요. 너무 어렵다. 네. 자, 따뜻한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있죠. 재밌는 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과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자리 앞에서 앉아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10명의 면접관이요.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원자를 평가해야 돼요. 5명한텐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줍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있죠? 나머지 5명한텐 차가운 음료가 든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것이 들어간 잔을 줍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리는데도요. 그런데도 뜨거운 컵을 쥐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따뜻하게 평가해요.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차갑게 평가합니다. 10명만 해도 통계적 차이가 나요. 게다가 따뜻한 방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회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체 내 약간의 변화가 자기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따뜻한 정도와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대해주는 따뜻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우리 생각이 아주 적극적으로, 즉 오감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로맨틱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러브 액츄얼리죠. 로맨틱 무비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죠. 실제로 추운 겨울날 로맨틱 무비의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왜? 내가 추우니까요. 내가 내 방 안에 추운 데에 있으니까 따뜻한 영화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 무비는 전부 다 겨울에 찍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부터. 그러네. 네. 근데 여기서 따뜻한 건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름보단 겨울에서 로맨틱 무비가 더 많이 시청되고 많이 비디오도 예전에 대여가 됐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 30일 영화 구도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추운 날인데 실제로 모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밑에 로맨스 코미디 추천이라고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검색창 밑에. 전국 현재 날씨 정보. 그거보다도 로맨틱 코미디가 더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옆에 생활 속 심리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우리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사람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입이 무거우면 아까 그 그림처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무거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실제로 체중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겁다라는 게 신중하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이 무게감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기만 해도 변해요. 어떤 사람의 인사 서류를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의 같은 인사 서류를 가벼운 비닐 카바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그런데요,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더 신중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육감이에요, 사실은. 착각 같지만 육감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버디랭귀지가. 우리 몸의 포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권력자인지 아시겠죠? 네. 누가 봐도 확연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걸 사용하기도 하죠. 싸우기 직전에 몸을 불리는 겁니다. 조류도 그렇게 하고 파충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너희들보다 세, 혹은 나 당신들한테 나 압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벌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해요. 위쪽에 있는 자세와 아래쪽에 있는 자세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자세는 뭡니까?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밑에 있는 자세는 내가 좀 더 겸손하거나 힘을 잃었을 때 취하는 자세죠. 이걸 2분 동안 취하게 합니다. 2분 동안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2분 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2분 후에 신체의 변화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침을 뱉게 해요. 퇴하고 침을 뱉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침 안에 좀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아직은 취하기 전이니까 양쪽 모두 뭡니까? 호르몬의 수치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박을 시켜요. 도박은 뭡니까? 약간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침을 뱉게 합니다. 다시 호르몬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이 에미쿠디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걸 오랫동안 해봤는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도박에서 더 모험적으로 변해요. 2분 동안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뭡니까? 자신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자세를 2분 동안 취했던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해요. 그 사이에 벌써 뭡니까?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컷의 호르몬이죠? 아니, 사실은 수컷의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컷 지향적인 공격적인 호르몬입니다. 고자세는 증가해 있어요. 호르몬 벌써. 저자세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만 가지고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면접 들어가서 취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어떤
가슴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2분 동안만 고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반대로 취하면 내가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육감에 들어가는 거죠. 더럽죠? 네. 그런데 이건 물리적으로 더러운 거죠. 그런데 저 더러운 놈 안 씻었다는 얘기 아니죠. 도덕과 육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요. 손으로 악플을 일부러 달게 해요. 악플이 어떤 악플이 있느냐 연구하기 위한 거니까 자료 수집하기 위한 거니까 넌 욕하는 거 아니다.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악플을 달아봐라. 그런데도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더러운 짓 한 거죠. 실제로 자기 손을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손을 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씻어요. 내 손을 더 길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욕을 하게 해요. 그냥 이건 욕 수집이다. 그럼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욕 수집이에요? 나 그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그러면서 저 이런 욕도 알아요. 이런 욕 대단하지 않아요?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벌써 자기 입을 어떻게 봅니까? 저렇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양치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해요. 그래서요, 돈을 깨끗이 버셔야 돼요. 더러운 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왜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되냐면 깨끗한 돈이라야 더 잘 써져요. 더럽게 돈을 벌면 그 효용을 적게 느껴요. 무슨 얘기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에 만약에 200만 원이다 했을 때 그 200만 원이 정상적인 기업으로부터 온 2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똑같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 200만 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기업,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만큼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 부도덕한 기업으로 받은 200만 원은 그걸 가지고 뭘 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요거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기 위해선 더 써야 되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나 부도덕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은 돈들이 낭비가 되기 더 쉬운 겁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단계 있죠. 우리도 가끔 왜 노인분들한테 건강식품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파는 경우 있죠. 옥매트. 예. 매트가 그렇게 팔리죠. 이런 거 주로 어떻게 파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다녀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모집할 때 딱 갔는데 애리조나에서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투싼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그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탔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겠죠. 그럼 버스를 타고 자기가 갑니다. 그러면 피닉스에서 투싼까지 가는데 그 도시까지 가는데 대략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걸려 갔더니 가서 교육은커녕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 교육은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훅훅훅 하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시끄럽고 덜컹거리면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훅훅 지나가고 냄새라는 것도 버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냄새가 섞이면서 정신이 없죠. 감각의 차단이 일어날 때 사람이 원하지 않는 정보에 가장 쉽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광버스에서 그것들을 파시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노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연구 하나 있죠. 날씨가 좋을 때랑요, 날씨가 흐릴 때, 양쪽 모두에서 같은 남자가 여성들한테 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러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확실히 여성들이 전화번호를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화사하니까, 날씨가 화사하니까 내 마음도 화사해져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22.4%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요, 13%에서 14%밖에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를 싹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번호 알려주기 전에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면 그 효과가 사라져요. 지금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셔야만 우리는 그 무언가에 안 당합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온도, 보는 것, 느끼는 것, 맛을 보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하거나 집중해야 되는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속이는 정보, 나를 잠깐 동안 눈 감게 하는 정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고 느낀 대로 한번 이야기하고 쓰고 그다음에 남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한번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